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하면은요, 435페이지에서 1가로의 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 목적의 자산을 유상으로 대가받고 소유권 이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과세한다. 그리고 납세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라는 이유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D페이지에서 436페이지에서부터 438페이지까지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크게 볼 때 부동산, 주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형체가 있고 사용되는 자산이다. 그러면 판매 목적인 부동산, 아니면 재고 자산인 부동산, 아니면 상품인 부동산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그랬으면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형체가 있는 거니까 반대적으로서 무채재산권은 형체 없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은 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준부동산인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은 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은 사용되는 권리로서 전세권, 지상권 해당이 되나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 앞에가 꼭 붙은 단어가 등기된, 이 단어가 붙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권리에 들어가는데, 부동산 취득 권리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권 들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들어가지고,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앞에가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부동산이면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하나 채권 앞에가 상환자가 없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택 채권, 토지 보상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될 거고, 그리고 계약금화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되고, 주식에 대한 이유로서 상장 법인의 주식은 대주주만,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포함된다. 그리고 파생 상품도 해당되는데, 기타 자산에 대한 이유로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영업권 앞에는 형체를 만들면 된다. 형체 만든 내용으로서 고정자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부동산 권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기타 자산. 하나 단순히 영업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무채자산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한 이유로서 끝에가 해용권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단어가 있으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이게 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됐다 가정하고 팔다에 해당이 됐으면 양도인 경우의 거래다로 되고요. 또 과세물에 해당이 됐다고 가정하고 팔다가 아니다면 양도가 아니다로 되는데,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은 파란 색깔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양도가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빨간 색깔로 적어줄게요. 그렇게 하면서 비교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구별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다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게 뭘까요? 팔다. 돈 받는 거 어때요? 팔다죠. 그냥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 이것도 팔다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내용 생각하시면은 이 양도인 경우 알 수 있어요. 자, 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뭘까요? 매도, 매각. 이게겠죠. 이제 문장에서 끝말쭉 갈 때에 매도 아니면 매각, 매매 이 말 나왔다면 그때는 뭐다? 양도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잖아요. 가정했으니까 이제 끝말로 판단하시면 돼요. 끝말로서 매도, 매각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뭘로? 양도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게 뭘까요? 교환. 교환에 대한 내용도 양도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교환이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하시면 돼요. 두 개만 조심하시고요. 두 개 조심하실까? 그럼 두 개만 조심하시고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환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양도다. 이러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두 개 조심하실 것으로서 먼저 적어놓고 말해줄게요.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공간 구조에 관한 법률, 지적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글자 쭉 적어지면서 교환 나왔다. 자, 이 글자들은요 다 맞게 적어져요. 그 법률의 명칭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뭘 포기하냐면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여기다가 표현 잡아요. 이 말 나오면서 교환 나온다. 그러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은 지번이란 말 아시죠? 주소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번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것은요,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토지, 경계, 변경.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장 갈 때 맨 처음부터 나온 상태 교환의 취소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뒤에가 선의의 제3자 말들 예쁘게 아름답게가 적어져요. 그런데 이 예쁘게 아름답게 적어진 요 글자에 현혹되면은 여러분은 틀려요.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됐다면 재꼴 당합니다. 맨 맞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 맞기 위해서 이걸 아예 보지 말아야 돼. 안 봐야 돼, 이건요. 안 봐야 현혹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저 맨 처음에 집사람 딱 보고 뿅 가가지고요. 하여튼 집사람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맞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격 더럽더만요. 그래서 지금 맞고 삽니다. 집사람한테 말해도 돼요. 일로 돼요. 알고 있어. 제가 말했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지 말고요. 여기를 보면 여기를요. 취소하시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였으면 소급해서 무효다. 어때요? 교환을 어떻게 했어요? 취소. 무효시켰죠. 무효시켰으니까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가 예뻐도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이건요. 아니니까 끝말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넋줄이에요. 그 넋줄 내용은 전부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짜증 중에 왕짜증이거든. 그러니까 그 왕짜증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아예 보지 말란 얘기예요. 교환의 취소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는 문장으로서 교환이 나왔다면 뭐다? 양도다. 이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나왔어요. 그럼 그 문장에서 토지 경계 변경 없죠? 취소란 말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 이것도 팔다예요.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에 대한 게 뭐냐면 대물 변제.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물 변제. 대물 변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입니다. 이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가름하여, 가름이라면 대신하여, 과세 대상 물로, 소유권 이전.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대물 변제입니다. 원래는 위자료를 뭘로 줘야 돼요? 현금 줘야 돼요. 현금 대신 뭘 줬어요? 물건으로 줬어요. 여기요? 그럼 이건 뭘까요? 빚값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양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서 여기도 넋줄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여기도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저기에서 위자료 지급 여기를 포인트로 잡으세요. 위자료 지급 이 단에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뭐다? 양도다. 이렇게 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교재 보세요. 교재에서 439페이지에서 밑에 숫자가 439라고 적어진 곳, 거기 보시면은 참고해가지고 파란스 나오죠. 자, 파란스에서 2번 보세요. 2번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보니까 어떤 단어 튀어나왔어요? 위자료 튀어나왔죠? 그럼 끝말은 뭘까요? 양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 보세요. 3번. 3번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거기에서 소득세법,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져 있는데 석줄 돼 있죠? 그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어떤 단어 튀어나왔어요? 위자료 튀어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양도. 어때요? 쉽죠? 어려우면 할 말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문장 다 외워지는 거예요. 한유로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자, 여기에서 경매당하다. 경매당하다가 뭘까요? 빚 갚은 거예요. 이거요. 빚 갚았으니까 여기도 뭘까요? 양도. 양도인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자, 경매란 단어가 나왔어요. 나왔으면서 뒤에 얘가 자기 취득의 의미가 있어요. 뒤에가. 그건 경매로서 자기가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그 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자기 취득, 자기 재취득이란 말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나왔으면요. 근데 뭐다? 양도다. 이러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법인에게 물건으로 출자해요. 그러면 그 물건은 법인에게 소유권 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가로서 주식을 받아요. 주식이 지분이에요.
그럼 지분을 받았으니까 이거 대가성 있는 거래죠. 뭘까요? 양도. 양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부담부 증여. 이게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 민법에서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없습니까? 들어본 적 있을 거니까 알아요. 저도. 이 말은 민법 내용이에요. 이 부담부 증여는 원래는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만 끊어봐요. 끊어볼 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봅시다.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어보죠. 끊어볼 때에 부담부. 자, 여기에서 요 부자가 지어줄 부. 부담을 지우고 물건으로서 소유권 증여한다. 라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어떤 부담을 지어주냐? 그 물건에가 채무가 있어요. 채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어주고 소유권 넘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그럼 이건 뭘로? 양도. 이건 양도예요. 이건 양도. 그럼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채무 외 부분을 증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증여세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끊으란 얘기예요. 끊어서 채무 부분이 뭐다? 양도다. 그럼 채무 외에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ASPS니까 경과적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은행은 그 대출하여 주고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 토지 등기부에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줘요. 그게 뭘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은행이 받을 금액에 대한 내용이 5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5억 금액에 대한 내용은 A의 입장으로서 뭘까요? 채무겠죠. 은행가 돈 빌렸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고 그리고 이 토지를 5억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보유함으로써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의 시가가 20억에 되었을 때에 이 토지를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 증여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럴 일만 날마다 했으면 좋겠잖아요. 증여 받아요. 이 토지를 증여 받는다는 얘기예요. 증여 받으면서 뭐까지 안겨받았어요? 토지가 이게 채무가 안겨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담을 지운 거예요. 부담을 지우고 증여한다는 거죠. 부담부 여기는 채무분이에요. 채무이 뭘로? 양도. 나머지는 뭘로? 증여로. 그 나머지는 얼마? 15억. 이건 증여세. 이건 뭘로? 양도소득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에 대한 내용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공생, 같이 살고 있는 단어인데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끊으란 얘기예요. 끊어서 분명히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글자 쭉 가다가 부담부 증여란 말은 주어져요. 이게 주어지면서 그래서 뒤에 보니까 채무 상당액 돼 있어요. 그럼 뭐다? 채무죠. 뭐였어요? 양도. 양도 이러시면 돼요. 다시 반대적 내용으로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서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 채무 외로 나왔다면요. 그대는 뭘로? 증여. 증여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양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 교재로서 체킹해 주면은요. 해주면은 439페이지에서 밑에 니은 양도 해당 여부 해가지고 박스 나오죠. 그 박스 안에 A번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그 체킹,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 체킹. 그게 뭐겠습니까? 빚 갚았죠? 양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거기 체킹. 이게 바로 양도란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B번, 채무 인수 외 재산, 거기 밑줄. 채무 외 나머지죠. 밑줄 치고, 그리고 뒤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거기다가 밑줄. 되겠죠? 라는으로서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무상 나왔어요. 어떨까요? 양도일까요? 양도 아닐까요? 양도가 아니에요. 왜? 대가가 없어요. 대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 대한 양도가 아니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에요. 상속 어떨까요? 양도가 아니다. 또 증여도 어떨까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장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럼 어떨까요? 끝말이 뭐 나왔어요? 매도, 매각. 이 나왔을 때 뭘로? 양도. 매도, 매각이라는 말이 없이 무상 나왔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담보.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까? 아니죠. 담보 이단이 있으면 이단을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또 다시 양도 담보.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닙니다. 담보란 말, 그렇지 않으면 양도 담보 이렇게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일을 하시면 돼요. 양도 담보에 대한 일로서 간결하게 설명해 줄게요. 늘 민법에서 배웠다시피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에 대한 내용은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여기 건물,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짱순이 건물이에요. 짱순이 건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짱순이가 채무에 대한 내용이 1억이 있어요. 이 채무 1억을 짱순이가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짱순이한테 가서 빚 갚아겠어요. 짱순이가 1년만 참아주라 이렇게 하니까 채권자가 그래 너의 말대로 1년은 참아주겠다. 그 대신 너 간판 내래. 간판에 대한 내용 채권자 간판 올라가요. 간판 올라가고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언제까지 갚아라 라는 기간을 적어줘요. 그 채무 변제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뭐 1년이나 하겠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어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양도 담보라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자, 이랬을 때, 자,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 짱순이가 1억을 갚았어요. 갚았으면 어떨까요? 채권자 어때요? 적금 물리쳐. 물리치면서 짱순 올라가요. 여기.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누가 숨어져 있어요? 짱순이가 숨어져 있어요. 얘가. 여기는 실질적 소유권은 누구? 짱순. 그러나 서류상으로서는 누구? 채권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의 소유권은요. 실질적으로 넘어간 겁니까? 빚 갚으면 다시 짱순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요. 올라가니까 이건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에요. 양도의 뜻 보세요. 양도의 뜻은 과세 대상으로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면 양도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형식이죠. 형식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장에서 양도 담보 아니면 담보 이 단어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때까지도 여기 짱순이가 빚을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해가지고 담보, 양도 담보 이 말 넣었으면서 뒤에 연결된 내용으로서 채무 불이행. 이래 되면 그때는 뭐다? 대물 변제. 대물 변제는 그때는 뭐다? 양도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으로서 볼 때에 교재하고 연결시켜 볼 때에 440페이지에서 니은 보세요. 니은.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 니은. 니은 볼 때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말 나왔어요?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의 밑줄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담보말 나오고 뒤에가 담보란 말 나오고 뒤에가 채무 불이행 없죠? 그럼 끝말은 뭘까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됐죠? 다시 44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디귿 보세요. 디귿에서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 후 양도 담보 단어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 불이행 단어 있잖아요. 있으니 끝말 뭐겠다? 양도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장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이 자 담보, 양도, 담보 이 단어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뒤에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 뭘로? 양도.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돼요.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환지 처분이에요. 이 앞에 글자가 적어져요. 적어지는데 이 글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이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지 처분 이 단에 있으면 이 뒤에서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 말은 꼭 맞게 적어져요. 꼭 맞게 적어지니까 이 단어만 보고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양도가 아니다 하세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밭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소유권자들은 그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긴다는 얘기예요.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해준다. 그랬으면 너 이 밭에 대한 소유권 넘겼으니까 양도야 될 것이고요. 그럼 양도니까 A는 양도소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A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않아요. 도시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이 아니에요. 세금 관계 없는 내용이에요. 다시 사업 시행자가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A에게 대지로 줘요. 자, 여기에서 이 환자가 바꿀 환, 요 지자가 땅지, 지목을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 너 대지에 대한 소유권 넘겼으니까 너 양도야. 양도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 이전이 양도 아니죠? 양도 아니고 이런 거 취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 교환이에요. 교환이죠? 자, 밭의 소유권 넘겨주고 대지 소유권 받았잖아요. 이건 교환입니다. 교환으로서 양도 해당이 됐으니까 양도세에서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도시개발 사업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 것이 뭐냐? 환지 처분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있으면은 여기 뒤에서는요. 꼭 이 말 나오겠죠? 지목 변경 나오죠. 이게 되잖아요. 또 뭐도 나올까요? 지번 변경. 이 말은 꼭 맞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단어 보지 말고 맞게 주어지니까 요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되겠죠? 체킹해 줄까요? 자, 거기에서 44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첫 글자 도시개발법 나오죠? 이건 맞게 준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나왔죠? 거기다 동그라미. 이 단어 나오니까 뒤에서는요. 지목, 지번, 변경 이면 맞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뭐다?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환지처분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를 보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 보류지 충당 나오죠. 거기다가 일단 동그라미. 보류지 충당. 그 단어 있어도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자, 여기다 내용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보류지, 채비지 배우죠. 채비지와 보류지는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류지는 큰 개념, 채비지는 적은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같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대안으로서 이제 설명드리면은요. 볼 때, 자,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이에 대안으로서 A가 밭의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넘겼으면 대지로 환지해줘요. 이때 이 밭의 전체 가액으로서 대지로 주겠는가? 아닙니다. 이 정도 가액만큼을 대지로 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 시행자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냐? 채비지입니다. 이게 채비지. 자, 요 채자가 대체할 채. 요 비자가 비용 비. 현금에 대한 내용 대신에 뭘로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아, 물론 땅 파야지. 포크레인 긁어내죠. 포크레인 긁어내면 포크레인 비용 들어가잖아요. 포크레인 비용을 현금 대신 뭘로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 그럼 뭘까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죠. 원래는 A가 뭘 줘야 돼요? 현금 줘야 돼요. 현금 대신 뭘 줬어요? 땅 줬어요. 대물 변제로서 이제 A는 양도소득세 이제 납부해. 이렇게 한다면 A는 또 다시 뒤통수 2대 맞았으니까 나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양도를 보지 않는 게 뭐였을까요? 채비지, 보류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A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B한테도, C한테도, D한테도 받는 얘기예요. B한테 받았으면 채비지에 넣어줘야죠. 넣어준다 뭘까요? 충당. 이죠?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보류지 충당 이 말 나왔으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보류지 충당 이 말 나와도 끝말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실 것, 주의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 환지 받았던 것을 팔았어요. 이걸 팔았어요. 그럼 이건 언제 팔까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팔아요. 그러면 도시사업과 관계가 없죠. 없으니까 이건 양도에 들어갑니다. 자, 문장으로 해볼 때 환지의
매각 그랬어요. 어떨까요? 팔았죠. 그래서 뭐예요? 양도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져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서 보류지의 매각에 대한 내용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판단 얘기해요. 그럼 끝만 뭘까요? 양도. 이런 내용을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알고 있으면, 이 키단원을 알고 있으면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에 대한 내용의 한 문제는 풀려요. 기준됩니다. 그리고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비과세냐 과세냐로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현재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서 입문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에 대한 내용의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의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그 기본서 가지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를 입문과정으로서 마칠게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